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일제의 철강산업 자립정책과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 추진의 결과물인 1930년대 무산철강산 개발과 청진제철소 건설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본 제국주의 국가 권력 차원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사실상 국영기업인 일본제철이 청진제철소 건설을 담당했다는 점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 시간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철강산업 이식의 또 다른 경로인 일본 민간 대자본의 철강산업과 관련된 한반도 진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다루는 것은 비록 겸이포제철소나 청진제철소에 비교될 수는 없는 규모이지만 이 시기에는 일본 민간 자본도 진출하여 활발한 제철소 건설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해방 후 남한의 철강산업 육성과 연결되는 가네가우치-공업 인천제철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네가우치-공업 인천제철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미쓰비시의 청진제강소 건설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쓰비시는 청진제철소 건설을 일본제철에 빼앗긴 것에 반발하여 원래 소유였던 무산철광산의 개발과 연계하여 미쓰비시 청진제강소 건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쓰비시는 1936년 말 청진제철소 건설이 일본제철에 넘어가자 이듬해인 1937년 4월 무산광산의 소유자인 계열사 미쓰비시 광산 산하에 제철부를 설치합니다. 한편으로 9월에는 만주 안샨제철소와 함께 독일 크루프사로부터 크루프램법이라는 직접 제강법의 특허권을 40만 파운드에 인수하여 식민지 조선을 거점으로 한 철강산업 재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1938년 4월부터 이 제강 기술에 입각한 연간 연철 15만 톤 규모의 청진제강소 건설에 착수하였습니다. 연철은 1주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탄소량 0.1% 이하의 철입니다. 탄소 함유량 0.1%에서 1.7% 사이의 철인 강철과 함께 넓은 의미에서 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의 청진제강소 건설 계획은 1939년 완공을 목표로 5천만 엔을 투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램법에 의한 회전로 4기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며 제1호는 1939년 5월 4일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까지 4기 모두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순탄해 보였던 미쓰비시의 청진제강소 건설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초창기 가동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일제의 전쟁 승리를 위한 철강증산 국책에 편승하여 제2기 설비 증서를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943년까지 회전로 제5호와 6호가 탄생되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초창기 약 3만 톤에서 1942년 이후는 약 5만 톤 생산을 회전할 때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초 15만 톤 생산을 목표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해방 후 남한 철강산업과 연결되는 제철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가네가우치-공업 인천제철소입니다. 당시에는 인천공장으로도 불렀습니다. 가네가우치-공업은 가네보로 잘 알려져 있는 당시 일본 최대 면방업계 재벌그룹의 산하 계열사입니다. 사실 이 제철소는 1938년 일본 리켄 콘체른이 진출하여 설립한 조선 리켄금속의 인천공장에서 시작합니다. 조선 리켄금속은 자체 개발한 리켄식
횡령 회전로를 가지고 고로의 선철에 해당하는 입철을 생산, 이를 다시 평로조업을 통해 강철 덩어리인 강괴를 생산하고 이를 분괴, 아변설비를 통해 각종 완성품 강제를 생산하는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주요 설비 규모는 횡령회전로 4기, 평로 1기, 아변기 1기였습니다. 그러나 전시체제기로 접어들면서 자재난 등으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42년 12월 가네가우찌공업이 인수하였습니다. 1945년 일제 패전까지 회전로는 설치되었지만 평로와 아변설비는 설치되지 못했고 대신 소형 전기 환원로의 설치를 통해 입철을 생산하는 미완성의 제철소였습니다. 1944년 입철 생산량은 600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한국 정부는 이 가네가우찌공업 인천제철소를 국영화하여 근대 철강공업 육성을 시도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은 해방 후 1950년대 철강산업을 다루는 6주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제철소는 1970년대 포스코 건설 전까지 한국 철강산업의 주요 제철소였고 역사적 연원만으로 본다면 현재 현대제철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 건설된 주요 민간제철소 중 하나로 일본 고주파 중공업 주식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 고주파 중공업은 당시 일제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고속도강 등의 특수강 생산을 통한 수입 대체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1934년 일제 국책철도 회사인 남만주철도 중앙연구소가 개발한 고주파 전격법을 이용한 제철법을 기업화한 것으로 1936년 1월 자본금 1,000만엔으로 함경남도 성진에 제철소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도 고로를 이용한 제철과 철강산업의 양대축은 전기제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진제철소는 1938년 초 일관제철소의 설비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고주파 전격법의 기술적 불완전함으로 이후 경영은 고전의 연속이었고 1942년경에 이르러서는 저주파 재련법으로 기술적 전환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지만 성과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43년부터는 철강 증산의 제국책이 한층 강화되면서 강제를 만드는 중간재인 원철 생산에 집중하였습니다. 원철은 강철을 만드는 원료철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로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선철입니다. 전기로 제철소는 1939년 일본 나고야에 본점을 둔 자본금 2,600만엔의 대동제강이 평양에 건설을 계획했던 조선제철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대동제강은 만주국 동변도의 철광석과 압록강 수력발전소의 전력을 염두에 두고 평양에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실제 계획의 실현은 2년 뒤인 1941년이었습니다. 100톤급 전기로 4기를 건설하여 연간 15만 톤의 선철을 생산하는 한편 이를 원료로 합금로 6기를 설치하여 약 7만 톤의 합금철을 생산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제철소 건설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전시 통제 경제에 따른 기자재 조달난으로 인한 공사지연, 태평양 전쟁 발발에 따른 소형 용광로 제철 사업의 시작, 군수용 물자 생산과 같은 보다 비경제적이고 보다 군수적인 공장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930년대 일제의 철강 자립의 정책적 전환 속에서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철강 산업이 이식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제히 국가 권력이 주도한 무산철강 개발과 청진제철소 건설, 그리고 일본 민간대자본의 진출로 건설되는 미쓰비시 청진제강소, 가네가우치공업 인천제철소, 일본 고주파중공업, 조선제철 등의 건설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건설 과정의 공통된 키워드는 차질, 연기, 부족, 불완전 등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국가 권력이 총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는 청진제철소 역시 원래 계획인 일관제철소가 아닌 선철만을 생산하는 불완전한 제철소가 되었던 것이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5번째 강의에서는 태평양 전쟁기 식민지 조선의 철강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력전 체제 하에 전쟁 승리를 위해 오로지 증산 일변도로 전환되는 식민지 철강 산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